예, 안녕하십니까. 아태운명교 교주 신하태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신년 운세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기해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데요. 이제 기해년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신년 운세를 분석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차례는 신년 운세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기해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운세 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합충, 그리고 오행 분포, 신살 이런 것들로 이제 신년 운세 보는 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신년 운세의 의미. 일단 뭐 신년 운세 하면 간단하게 새해 본인의 다양한 운을 미리 알아보고 긍정적 또 부정적 운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좋은 운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안 좋은 운이 올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다가오는 운에 대해서 좋은 운은 좋은 운 나름대로, 그리고 또 다소 이제 부정적인 운은 또 그 나름대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실제적인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 대처 방안까지 미리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이제 기해년이 오면 그 기해년마다 이제 각각의 사람들마다 이제 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할지가 이제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운에 대해서, 또 나의 운명의 궤적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미리 좀 알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년 운세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은 이제 기해년이죠. 올해 2018년은 이제 무술년이고요. 그래서 기해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해년은 이제 천간에 기토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지에 해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토부터 보면, 기토는 이제 음토죠. 음적인 기질이 강한 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흙이고요. 또 음토기 때문에 이제 다소 약간 좁은 흙, 작은 땅,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물상으로 보면 어떤 그 이쁜 정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는 양수죠. 양수고, 양수기 때문에 물인데 다소 큰 물이다, 바다 같은 물이다, 또는 물상으로 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는 다 이제 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는 이제 지지로 동물 띠로 보면 이제 돼지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해수는 여러 가지 신살의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성, 그리고 역마살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토랑 이렇게 조인이 되면 또 귀문관살, 이렇게 또 특질이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기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토를 이게 황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정했고, 해수는 이제 검정색, 흑색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색깔이죠. 토는 황색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물의 기운은 오행에서 흑색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토는 황색, 해수는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해년을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60갑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60갑자 중에 이제 기해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 기의 기둥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또 분석을 하죠. 그래서 기의 기둥의 특성이 뭐냐, 또는 이 기의 기둥이 일주에 왔을 때, 일주에 본인의 사주팔자에서 일주에 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일주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기둥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할 때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각각의 이제 그 천간지지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해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조인해서 그 파악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토는 음토죠. 기토는 음토고 해수는 이제 양수입니다. 그리고 토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위에서 아래로 극하는 거죠. 토극수니까요. 그래서 해수는 기토 입장에서 이제 재성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먼저 그런 식으로 육친 관계를 분석을 하고 이 각각의 이제 천간지지의 특성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 자체는 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토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자아감, 어, 어떤 자아가 조금 센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자존감,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있다. 다른 데 토가 전혀 없을지라도 이게 일간으로 무토나 기토일 때는 그런 쪽에서 약간 조금 센 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대놓고 뭔가 막 고집이 너무 세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기토 자체로는 그러니까 은근한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토기 때문에 포용력, 배려심 이런 것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조용하면서 은근히 자존감도 있지만 또 배려심도 있고 어떤 그런 특질하고 관련이 있죠. 이제 해수 자체를 보면 딱 해수의 특질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마성이죠. 게다가 또 역마성인데 또 물이기 때문에 물이란 특질은 되게 융통성이 좋은 그런 오행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활발함, 그 활동력 이런 것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활동성, 그런 열정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천간하고 지지가 그렇게 막 완전하게 이렇게 밸런스가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토국수를 하는데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약간 좀 버거운 맛이 있어요. 다른 천간지지에 뭐 전혀 만약 토가 없다고 했을 때 해수는 또 큰 물이고 기토는 어떤 정원 같은 그런 특질이기 때문에 약간은 힘이 버겁다. 기토 입장에서 그런 것도 약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동의 특질이라는 것과 일주로는 사실 그 아주 그냥 단식 판단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전체 사주팔자 그리고 대운연은 다 고려해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해기동은 그 정도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해년이 60갑자가 이제 그 60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도 뭐 기해년이지만 60년마다 이제 기해년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요한 사건을 이제 보면 기해년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혹시 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는 모르겠는데 기해예송이 있죠. 기해예송 이게 효종이 효종이 죽고 자의대비 국상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요거 가지고 서인하고 나이민들이 정치적으로 논쟁을 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아마 1658년, 59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어떤 기해예송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자면 기해박해 사건이 있죠. 기해박해가 이게 조선 후기 때 천주교 신자들 박해한 사건이에요. 기해박해.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대단히 막 엄청난 크게 막 그런 뭐 전쟁이 나고 이런 것들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역사적으로 뭐 기해예송, 기해박해, 뭐 대마도 정벌도 있었나요?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 되풀이 되는데 내년에 기해년에 과연 어떤 일이 정치적으로 일어날지는 또 예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 명리학이나 주역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운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태운명교 그리고 신아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이제 혼자서 하긴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아태 운명학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국가 운명 이런 것들은 더 좋은 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 자체만으로 뭐 구군을 예측하는 거는 뭐 재미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신년운세 보는 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충으로 보는 법인데요. 일단 지금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어요. 사주팔자 있고 또 대운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본인 사주팔자랑 대운이 이제 생년월일시 되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딱 이렇게 기해년이 왔어요. 기해년이 왔으면 이 기해년과 이 사주팔자 그리고 대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이 합충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그 대운이라는 게 이런 것도 사실 대운이 사실 더 연운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은 신년운세 분석 편이기 때문에 이제 연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충이 이제 연운과 대운과 그리고 사주팔자가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 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변화 변동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 이것도 이제 합충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행이 여러 번 합충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좀 더 다른 케이스보다 조금 더 유심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합충이 이제 연운에서 연운이 이제 사주팔자가 작용했을 때 합충으로 인해서 심리 욕구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행이 갑자기 막 세력이 강해질 때 합국으로 인해서 그럴 때 이제 그 오행에 또는 그 십성에 해당하는 심리적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년운세로 신년운세 볼 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 상황의 변화. 우리는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년 운세로 그런 어떤 운의 변화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남편 운이 어떨지 아니면 또 올해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떨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신년운세 볼 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합충을 보기 위해서 기해년과 합을 하는 오행 또 충을 하는 오행들을 살펴봐야죠. 먼저 기토, 천간의 기토는 이제 갑목하고 합을 하죠. 그래서 갑기합토합니다. 그래서 토로 이제 그 변화르는 성질, 갑기합을 해서 토로 이제 변화르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충을 하는 걸 보면 을기충하죠. 그리고 기계충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갑기합토 하는데 이게 100% 토의 성질로 이제 변할 것이냐 이거는 약간 퀘스천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그 사주마다 또 운의 그 연운과 대운의 어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00% 갑기합토에서 토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수를 볼까요? 해수는 그 해묘미, 삼합이 있고 해자축, 방합이 있죠. 또 임목하고도 합을 하죠. 다 목으로 변화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임목, 묘목, 미토는 다 해수와 합을 해서 이제 목으로 변화하는 성질이 있고 또 자수, 축토는 해자축, 수국을 만들죠. 그래서 해수와 합을 해서 수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을 할 때 이제 사화랑 해수, 충을 하죠. 해수도 역마살, 사화도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사해충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제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갑기합토를 예를 들면 이 결합 강도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갑기합토 완벽하게 결합을 해서 또 결합을 한 거에 그치지 않고 완벽하게 갑기합화토 해가지고 토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100% 갑기합화토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강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오행이 합을 할 때 10%의 어떤 강도로 결합을 하는지 100%의 어떤 강도로 결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결합 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요 단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만 이제 알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이브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갑목하고 기토가 합을 하는데 완벽하게 이제 토로 변화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죠. 합이브라. 일단 그런 결합 강도와 어떤 비슷한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행이 이제 완벽하게 뭔가 오행의 성질이 약간은 100% 바뀔지 50%만 바뀔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있다. 케이스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첩, 반복되는 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해수가 있어요. 해수가 왔어요. 운에서. 근데 사주에 사화 있고 해수가 또 많아요. 해수가 사주팔자에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화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충당하죠.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 한번 그 유심히 검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행, 강약에 따른 합충.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화가 어느 정도 힘이 적당했다. 그때 해수와 이제 충을 해서 충을 맞았을 때랑 사화가 아주 힘이 약할 때, 그때 충을 맞을 때는 그 사화에 대한 어떤 데미지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충격 강도라는 이제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충격 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충에 의한 충격 강도, 특정 오행이 받는 충격 강도가 다르다. 그것도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결합 강도하고 충격 강도, 요거는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 강도를 이제 차이를 그 감으로 잡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과 충은 사실 상당히 유동적인 거고 변화무쌍한 그런 어떤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주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계속 다양한 그 사례를 보고 합과 충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실제로 필기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점 공부 시간이 쌓여가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미리 인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합과 충에 따른 오행의 생극재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극재화. 결국엔 이제 음양 오행이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오행이 서로 이제 살리는 관계냐, 서로 극하는 관계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화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생극재화를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합과 충을 통해서 그게 이제 사주팔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모든 사례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거 그리고 또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신년 운세를 분석한다 아이디어만 소개해 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성. 이게 지금 기토일간이에요. 이 사주가 기토일간인데
간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팔자에. 다른 데 간목이 없고 목의 세력이 전무하다라고 했을 때 간목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해보죠. 이 기토일간이 이 사주가 여자 사주예요. 여자. 그러면 간목이 기토를 극하죠. 그럼 관성입니다. 간목이 관성인데 관성은 뭐죠? 여자한테 있어서 남자죠. 남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기합토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갑기합을 하고 있죠. 근데 연운에서 기해년이 왔어요. 내년에. 기토가 또 왔죠. 이 기토는 뭘 의미하죠? 자기 일관과 똑같은 오행이죠. 그럴 때는 이걸 비견이라고 합니다. 음양까지 갔기 때문에 비견이 와서 또 이제 관성하고 갑기합토를 하려고 해요. 원래 이제 갑기합이 이렇게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이제 합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재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합이 여러 번 반복되면 일간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통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좋다고 보는 분들은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분이 그 남자가 있는데 새로운 운이 왔죠. 새로운 기해년이 와서 이제 기토 다른 여자랑 남자가 바람을 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토 지금 남자랑 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기해년이 왔어요. 그래서 기해년이 왔는데 기토가 또 이 갑목하고 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지금 이 여자랑도 만나고 이 여자랑도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단식으로 이렇게 풀이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조금 더 관수를 잘 해야겠다. 기해년 한 해 동안 뭐 그렇게 뭐 풀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남자분이 바람을 필지 안 필지는 그거는 사주팔자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다양한 요인이 있는 거죠. 이 남자분의 가치관 그리고 뭐 그동안 쌓아온 이 두 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사실 상담할 때 그렇게 뭐 무섭게 겁주듯이 이 남자가 당신의 남자친구가 뭐 바람필 수 있다 기해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냥 본인의 당신의 남자분께서 다른 여자분들하고 이제 만날 그 가능성 그런 기회는 좀 많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고 그렇게 겁주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런 어떤 가능성일 뿐이지 100%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 신년 운이 왔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리고 또 관성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또 직장 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관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기토가 와서 또 합을 해버리고 또 이제 갑기합 이제 토의 성질로 어느 정도 가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토는 비견이죠. 그래서 그 단순하게 보면 단식 판단으로 봤을 때 직장운도 그렇게 썩 이렇게 뭐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제가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예제를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년운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보여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를 볼까요? 다음 예제는 이제 인월의 병화일간입니다. 그래서 시지에는 자수가 있죠. 자, 기해년이 왔습니다. 어떨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을 여자라고 해볼까요? 일단 해수죠. 해수니까 수국화죠. 그래서 관성이에요. 관성이고 지금 인해 합목을 합니다. 해수화랑 인해 합목하죠. 그리고 또 해수는 자수랑 또 합을 하죠. 해자축 수국을 만들죠. 그래서 약간 수목의 기운이
사주팔자 지지에 약간 좀 증가하는 그런 어떤 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이 와가지고 인목이랑 합을 하고 그리고 목의 기운이 약간 증대가 되면서 그 목의 기운이 병화를 생하죠. 그래서 관생인 그리고 인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인성을 살리고 인성이 아신을 살린다. 그래서 이 사실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직장에서 승진하기 가장 좋은 사주의 구조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인상생이 잘 될 때입니다. 그래서 관성의 기운이 인성의 기운을 생하고 인성의 기운이 본인 아신의 기운을 생할 때 관인상생이 잘 될 때 승진하기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관인상생만 뭐 승진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명리학 측면에서 약간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뭐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간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쉽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의 구조에서 이분은 직장운이 뭐 괜찮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운이 왔을 때 뭐 대단한 비법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다 플러스 뭐 신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신년운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 법칙에 의해서 신년운세를 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성을 볼까요? 재성은 일간 아신이 극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경금에 있어서 재성은 목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묘목이 이제 월지에 잘 있죠. 그래서 재성의 기운이 뭐 작은 건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재성의 기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해년이 딱 왔어요. 기해년이 딱 왔는데 보면 일단은 그 재성운은 재물론 그리고 금전운을 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 재성이라는 거는 어떤 인간관계성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해수가 왔죠. 해수가 와서 묘목하고 또 합을 하죠. 묘목하고 합을 하고 이제 해묘목 그리고 다른 토들도 다 이렇게 묘목이 해수랑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토들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묘목하고 이제 합을 하게 됩니다. 다 묘진목, 묘미목, 또 묘미목 이렇게 그리고 해수가 왔기 때문에 해묘미 이렇게 목국. 그래서 지지가 다 목의 기운으로 목의 성질로 어느 정도 이제 가려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원래 뭐 그 재성의 기운이 전혀 없던 거는 아니죠. 다행히 어느 정도 재성의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신년운이 와가지고 재성의 기운이 더 증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 토가 뭐죠? 토가 보통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또 인성이에요. 경금 입장에서 토생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육친, 십성으로는 인성을 의미합니다. 인성은 문서, 증서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 기해년이 와가지고 다 이 문서, 부동산 문서들이 다 재성, 돈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동산 자산 많이 가지신 분들, 부동산을 한 몇 개 처분해가지고 부동산 문서 팔아가지고 그걸 다 현금화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100%다 그렇게 뭐 발현이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성을 해석할 때 그리고 인성과의 합국에 의해서 어떤 그 변화를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성의 기운이 갑자기 이렇게 막 커졌을 때 재성에 대한 현금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구가 특정 해, 다른 해보다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사람이
뭐 항상 뭐 돈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특정 해에 어떤 재성의 기운이 갑자기 막 커졌을 때 합국으로 그때는 특별히 더 돈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다음 사주를 볼까요? 이 사주도 사실 토의 기운이 강하죠. 게다가 또 천간에 다 양토예요. 무토. 그리고 또 지지에 월지에 오화가 있죠. 그래서 기해년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 해수가 원래 이 사주에 수의 기운이 거의 없었다라고 했을 때 토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해수, 이 토들이 달려듭니다. 이 토들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토국수죠? 예, 이거 해수 다 극하려고 달려듭니다. 이렇게 어떤 에너지가 갑자기 그 운이 오면서 에너지의 변동성이 생기면 이 지지오화도 움직여요. 그래서 오술화 하면서 해서 화의 기운도 커지죠. 그 수의 입장에서는 힘들죠. 화 힘도 커지지. 불이 수를 말려버리려고 하고 또 흙의 기운이 자기를 극하려고 하죠. 해수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사실 뭐 해수가 직접적으로 막 강하게 충하는 거는 없는데 이렇게 세력이 강했을 때 이렇게 그 지지 하나 딸랑 외롭게 이렇게 수가 왔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땐 이게 육친이 뭐냐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아신이 토죠. 그럼 해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성이죠. 그럼 돈 문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재물 관리는 뭐 평생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특별히 요런 구조의 사주의 경우에 기해년은 한 해는 조금 더 보수적인 어떤 재물 관리, 무리한 투자는 뭐 거의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자 문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문제 이런 것도 조금 더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어떤 그런 행동, 수칙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성, 여러 가지 그 십성이 뭐 인비, 식재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관성하고 재성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신년 운세를 보는 것이냐 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신년 운세 때 사건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신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전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몸 건강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를 볼 때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 이렇게 써봤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보죠. 일지에 사화가 있어요. 대운도 해수가 있습니다. 이미 대운하고 한번 충했죠. 사해충. 근데 2019년 기해년이 왔어요. 해수가 또 충해버리죠. 두 번 충한 거. 대운하고 연운하고 동시에 충해서 오행 하나 두 번 충해버리는 거. 이거는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간지에 목화의 기운이 뭐 전혀 없다. 또 사화를 힘들게 하는 간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첩, 공격충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충당할 때 특정호에 충당하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사화 같은 경우는 건강으로 보자는 이제 심장이죠. 심장 또는 안과 질환, 심혈관 질환, 또 혈액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건강관리 그리고 사화도 역마살이고 해수도 역마살이기 때문에 역마충이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교통사고 이런 것들도 약간 조심을 더 해야 된다. 다른 년보다 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여기 만약에 정사일주면
정사 기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기둥이에요. 그래서 충 뭐 이렇게 두 번 된다고 해도 뭐 정사 기둥 같은 경우는 리스크, 위험이 상당히 경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사 기둥에 다른 데가 막 수의 기운이 많아요. 그러면은 위험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도 일지했을 때 그 충이 어떤 강도가 세고 그 다음이 월지입니다. 시지랑 연지는 뭐 월지랑 일지에 비해서 충격 강도는 조금 작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어떤 그, 그 위치에 따라서 충격 강도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합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주 같은 경우는 금수의 기운이 강한 사주인데 이제 일지에 축토가 있을 때 개축일주 그리고 일지에 사화가 있을 때 개사일주 이럴 때 만약에 기해년이 또 왔다. 그럼 금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럼 축토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럼? 지금 뭐 자기를 도와주는 기운이 별로 없는데 금수의 기운이 강한 사주에서 해수가 또 왔다. 아까 힘든 거죠. 그래서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여자 사주 같은 경우는 축토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힘들다. 남자 관련해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자축 자수랑 또 합이 되죠. 그럼 만약에 100% 해자축 수국이 돼서 수로 변했다라고 하면 축토가 수로 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남자가 친구로 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수는 비겁이죠. 개수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남자, 연인 관계에서 그냥 친구 관계로 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해가 왔을 때 이별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사일주를 볼까요? 사화는 남자에게 있어서 뭐죠? 개수일간이면 수국하니까 재성이죠.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사회충 받고 있었는데 사회충 되고 있었죠. 근데 기해년이 또 와서 또 충해버렸죠.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아름답지만은 않다. 왜냐면 금수가 강한 사주에 사화가 외로웠죠. 네. 외로운 상태에서 충받았는데 또 충받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여자 문제, 재물 관계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래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토가 다 깔려 있죠. 예, 미토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해수가 왔죠. 해묘미 삼합, 왕지, 묘목이 없지만 합을 합니다. 근데 결합 강도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결합 강도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든 합을 하죠. 합을 하면서 목의 기운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금 일주 2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물에 대한 어떤 집착, 욕망 이런 것들이 기해년에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자면 오행 세력 크기 불균형 그리고 극당하는 오행이 요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국에 의해서 이제 오행이 과다해질 때 그때 이제 심리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력의 강약 변화 그리고 합국에 의해서 충에 의해서 이제 오행들이 이제 강약이 변할 때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이제 신년운세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오행이 합국에 의해서 특정 그 성질이 강해질 때 그때는 다양하게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사주에서 이제 관성, 직장이죠. 관성이 어느 정도 적당히 강했는데 특정 해에 합국에 의해서 막 관성의 기운이 작아지고 식상의 기운이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조직에서 막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식상의 관성을 이제 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퇴직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퇴직의 욕구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어떤 남들이 조언할 때 1년만 더 고민해봐라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1년 이상 고민해도 계속 뭐 퇴직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사실 그거는 단순히 여둔이 잘못 한 해 와가지고 합국에 의해서 심리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정말 뭔가 퇴직하고 싶은 그런 욕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고민해봐라 라는 조언은 되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대운 자체가 막 그 뭐 몇 년씩 와가지고 그렇게 심리적인 변화를 이제 추동시켰다라고 할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면 연운 1년 운이 딱 와가지고 단순히 딱 1년 정도만 어떤 상황 자체나 아니면 본인의 심리가 막 그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느긋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살로도 이제 신년 운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양념 같은 겁니다. 신살로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합충 오행에 비해서는 양념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진의 기문, 관살이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었죠. 근데 해수가 더 왔어요. 2019년 기해년에. 그럼 진의 기문이 겹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귀문과 쌀이 겹치게 되면 예민성, 직감력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어떤 순발력이나 즉흥성, 그리고 뭐 예민성, 그리고 감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뭐 그렇지 않고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약간 뭐 우울증이라든지 신경과민 이런 것들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나쁘진 않다. 아태운 명기에서는 기본과 쌀 좋은 살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해수는 천문성이죠. 천문성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특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수가 왔을 때 뭐 사람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뭐 단순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해수의 특질, 천문성의 특질을 잘 살리는 일을 할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기문관사라고 비슷한 맥락에서 예,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는 역마죠. 역마가 많이 왔다. 활동력이 커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성이 있는 직업, 그런 직업에서는 더 왕성하게 또 에너지에틱하게 활동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음은 천을귀인. 이 귀인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귀인이 종류가 많은데 아태운 명규에서는 이제 천을귀인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천덕귀인 그리고 암독도 보긴 합니다. 하지만 천을귀인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가 왔어요. 해수. 이 해수가 2019년 기인에 딱 해수가 왔어요. 근데 해수가 천을귀인이 되는 일간이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병화일간, 정화일간인 분들은 2019년에 천을귀인, 귀인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천을귀인 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수가 조금 더 온전하게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100% 온전히 천을귀인으로서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막 로또 되거나 막 무슨 대박이 나거나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한 해에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무탈하다. 그리고 다른 사주 구조에 의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건이 크게 발생할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를 조금 경감시켜 준다라는 그런 차원일 뿐이지 이게 천을 기인이 있다고 뭐 대단히 막 엄청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그런 건 아니다. 천을 기인 하나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천을 기인이 와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합충, 오행, 뭐 신사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 신년운세 분석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믹스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뭐 예를 들면 여기 월지에 뭐 인월이 있다고 쳐요. 인월이 있고 또 인월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해수가 왔습니다. 또 해수랑 월지 인목이랑 합을 하죠.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듯이 목이 이제 화를 생하니까 목생화가 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믹스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해수는 이 병정, 일간에게 있어서 직장이죠. 관성입니다. 그래서 귀인 같은 직장이 나의 사주와 합을 해서 그 기운이 목으로 만들어 나를 살렸다. 나를 살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간지가 어떤 거냐, 그리고 또 대운이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행, 합충, 또 신살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그리고 믹스해서 한꺼번에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 충, 오행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오행, 특정 간지가 이제 무력한 상태, 힘든 상태에서 계속 여러 번 충을 당한다 했을 때 그거는 조금 더 유심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기 위해서 이제 연운 위주로 2019년 기해년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주로 해드렸는데, 사실 대운까지 다 같이 고려해야 이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게 사람이 뭐 보통 뭐 80년, 많이 살면 뭐 100년까지도 사는데, 그 중에 아무리 뭐 대운이 뭐 몇십 년 동안 좋게 돌아도 1년 정도, 아니면 1년보다 더 될 수 있죠. 가장 안 좋은 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너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특정 해에는 너무 운이 안 좋다고 했을 때 칩거하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책도 많이 보시고 아니면 도서관 가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교육 사이트 이런 거 많으니까요. 그런 거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이 배울 거 배우고, 자기가 평소에 못 봤던 책, 다양한 분야의 책들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칩거하는 거, 운이 안 좋을 때 뭐 1년, 뭐 길게는 뭐 5년까지 뭐 이렇게 칩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2019년 기해년이 왔을 때 기해년에 대한 어떤 신년 운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년 운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모든 걸 다루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신년 운세를 분석하는 거다. 간단하게 이제 아이디어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육신편, 뭐 십성편, 뭐 그런 식으로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고요. 또 그때까지 또 많은 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내년 한 해 신년 기해년 신년운이 왔어 올 때 뭐 긍정적 운이 올 수도 있고 약간 좀 안 좋은 운이 올 수도 있는데 모든 운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또 행복한 기해년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며칠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죠. 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태영명교 요조 신하태였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